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디에 의한 인디를 위한 인디 뮤지션들의 방송 널 위한 인디 시즌2 보이는 팟캐스트 라디오 MC를 맡게 된 어텀 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널 위한 인디 시즌2에서는요 총 2가지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방송은 일상을 살아가는 얘기나 소신을 가지고 하는 토크 위주의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컨셉의 방송에서는 예술가로서 인디 예술가, 인디 뮤지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아티스트 관련 그쵸? 기죠. 그런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네. 어텀님은 그동안 라디오를 진행을 해보셨었잖아요. 네. 네. 어땠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주로 게스트를 모시는 그런 네. 방송이었어서 게스트 의존 방송. 게스트가 그쵸. 뭔가 잘 해주면은 네. 편하게. 재밌고 게스트가 말이 없으면 제가 말을 채워야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방송이었죠. 근데 이번 저희가 하는 방송은 또 새로운 컨셉의 방송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함께 이제 MC를 맡은 MC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다 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네, 아마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안 맞을 수도 있어도 가면서 네. 맞춰가면서 네,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잘할 수 아직도 있죠. 많이 떨리거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많이 배울게요. 저한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네. 어텀님은 더위 어떻게 피하세요? 저는 더위를 잘 타지 않는 편이기는 하나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너무 습하죠. 작업실에 또 에어컨도 없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냥 견디는 타입이에요. 원래 열이 없는 스타일이죠. 예, 원래는 좀 저체온증이 있는 네? 네, 그런 스타일이라 원래 여름에 전기장판 깔고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 여름은 정말 저도 덥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습기도 너무 많고 덥지만 딱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일할 때는 땀 흘리고 밤에 집에 가서 이제 좀 시원하게 있는 편이에요. 견뎌야죠. 네, 견디는 편이에요. 민성 MC는 어떠신가요? 저는 카페나 네, 은행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네. 네,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있고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고 나서 네, 앉아있으면 땀 금방 마르거든요. 저는 여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마셔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그 커피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한다. 약간 이런 지론이 있습니다. 아까 전기장판 틀고 주무신다는 거 보니까 네. 거기서부터 알았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네, 저희 정말 상극이네요. 잘 맞춰 가봅시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네, 화이팅. 네, 저는 그 시래기에 대해서 그 에어컨 많이 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꿀팁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갑자기?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생각났는데 시래기에 보통 위에 뭔가 물건 많이 쌓아두잖아요. 네. 네, 그거 말고 좀 열 차단할 수 있는 커버가 있대요. 네, 그거 해놓으면은 전기세 많이 감량된다 하니까. 그렇군요. 네. 그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계시면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가니까. 맞아요. 지금 민성 MC가 말해주는 그런 팁 같은 거를 잘 알아두면 전기세도 세이브하고 시원하게. 네, 저같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네,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집돌이. 집순이 집들이 요즘 강제적이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스스로 격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하나? 네, 강제 격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돌이 집순이뿐만 아니고 이제 다 알아둬야 돼요.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지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오늘은 네. 저희 메인 코너죠. 메인 코너? 네, 소신 토크라는 건데 소신 토크라는 코너군요. 소신 토크가 어느 거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각자 본인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생각에 대해서 그냥 말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막 선택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밸런스 게임 같은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막 똥맛 카레 대 카레 맛 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둘 다 싫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현실성 없는 그런 선택지들 있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죠, 편하게. 현실성 있는 얘기도 좋고 현실성 없는 얘기도 좋고 그 어떤 얘기든지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들을 입 밖으로 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러면 오늘의 그 피 터지는 토크를 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희 오늘 주제는 네. 바로
남녀 사이에 우정이 있는지 아 진짜 어려운 주제입니다. 가장 어렵고 이거는 또 현실성이 있어요. 그쵸. 요즘에 그 연애 상담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사친 남사친 문제 아닙니까? 골칫덩어리들이죠. 골칫덩어리들. 네. 우리 민성 MC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남녀 사이 우정은 네. 굉장히 끝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끝은 없다. 이게 남녀 사이가 어떻게 우정이 됩니까? 우정이 안 된다. 네, 이게 사랑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정은 사랑이 이성 간에는 된다. 네,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어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경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기사를 봤는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케이스가 뭐 막 60% 이상이다 뭐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은 합니다. 이성 간에 사랑이 싹틀 수 있지만 좀 유지가 될 수도 있다. 그 어느 정도 선을 지킨다면. 폭탄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하고는 결이 다르다. 우정의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성 친구를 동성 친구처럼 너무 이렇게 맨날 만나고 맨날 내 얘기 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가 싹 트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친구면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본다던가. 뭐 그거를 약간 자기적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저는 솔직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본인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친구를 지내다 보면 내가 여기서 얘한테 조금 더 기대면 선을 넘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분명히 감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 이제 무시하는 거죠. 어릴 때는 사실 사랑이랑 우정이랑 혼돈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정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저는 그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킬 수 있다. 근데 이게 혼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네. 한 사람은 몰래 짝사랑을 할 수가 있는 그건 거고. 그의 문제. 그건 그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못 믿겠다는 거죠. 저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남자끼리만 생활하고 여자끼리만 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더불어서 생활하는데 그 대학교 다니실 때 동기들이랑 친구였잖아요. 네. 거기 남자만 있었습니까? 이게 1대1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1대1이 위험하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이게 눈 맞는 경우 굉장히 많은 걸로 봤거든요.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없지만 없는 거 맞나요? 네, 저는 없지만 많이 지켜봐왔기 네. 때문에 남녀 사이에 친구란 없구나 라고 많이 느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친구가? 네, 저는 그러니까 있더라도 네.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잖아요. 그쵸? 그건 친구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럼 지인인가요? 그쵸. 그냥? 지인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렇죠. 저는 사실 여자친구만큼 남자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잘 거리를 유지하면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유지를 잘 못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뭐 내가 고백하든 그 사람이 고백하든 이 선을 넘는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죠. 근데 나이를 좀 먹으면서부터는 이게 조절이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이상으로 그 이성 친구한테 기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다 보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건 남자친구한테 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부분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한 게 동성 친구한테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성 친구한테는 나의 어떤 그런 사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털어놓는 순간 그게 이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 안 털어놓으면 그게 친구인가요? 그러니까 영역을 다 털어놓지 않고 일부만 털어놓는 거죠. 사실 친구한테 그 단짝 친구가 동성 친구는 가능한데 이성 친구 같은 경우는 단짝 친구로 지내다 보면은 사실 그 선이- 변질이 되기 그쵸.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남사친들이 많지만 그 한 남사친한테 저의 모든 걸 다 막 의논하고 모든 걸 다 막 집중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그렇게를 안 하다 보니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자기적으로 막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연락 자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 저의 모든 거를 다 몰빵하지 않는 거지. 이성 친구한테는. 그러면 거리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몰빵은 그럼 동성 친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뭐 나이를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사실 친구한테도 다 말 안 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쵸. 술 먹다 보면은 그런 심도 깊은 얘기 나오잖아요. 딱 기억을 잊지 않나요? 술 깨고 나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되게 바꿔 생각해 보면은 네. 이성 친구, 남자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그 남자 친구가 이성 친구랑 둘이서 술을 먹으러 간대요. 그쵸.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이 나의 어떤 이성 친구 존재 자체를 싫어한다거나 이해를 못 해주면 저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대1로 안 만나는 게 좋고. 다소로. 그리고 사실 아무리 친구여도 이성 친구끼리는 밤새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거는 위험하죠. 술을 마시면 일단 이성을 좀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이죠. 생물학적인 남녀로서 그러니까 지킬 선을 지킨다면 우정은 가능하다 라는 게 저의 지론인데, 사실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인스타 스토리에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남녀간의 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막 왔거든요. 네, 어떤 답변이에요? 그 중에 기억나는 거는 결혼하고 나서는 1대1 우정 관계는 맺으면 안 된다. 현명하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사람마다 다르다.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뭐 민성 MC처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지 결말이 안 좋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의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해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네. 신뢰를 줬어요, 민성 MC한테. 네. 근데 남사친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존재는 두 대, 만나지만 못하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둘이서 만난다거나 막 여행 간다거나. 여행 가는 건 좀. 그런 사람 되게 여행 많아요. 가는 건 좀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친구끼리 가는 건데 뭐 어때? 우리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내던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예 경계를 없어져 버려야. 아예 싹을 그래야 잡아야? 이제 이게 애매하게 흘러가니까.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그렇죠. 나쁜 사람들은 그걸 악용하니까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살다가 진짜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별이 여자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얘한테 진짜 눈꽃만큼 또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는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런 우정을 나누지 않으실 건가요? 그렇다면? 되게 애매하긴 한데 네. 저 같으면은 이제 넷상이라고 그러죠. 넷상이라고 핸드폰 전화나 문자로만. 사이버상. 그렇죠. 사이버상으로만 하는 거죠. 연명하니까. 둘이서 만나는 건 너무 위험해.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감정이 없더라도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없어도 여사친이랑 안 만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경우가 다르죠. 왜냐면 왜 아까 다르죠? 제가 말했듯이 들어보세요. 네. 제가 말했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없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사친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미래의 여자친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뭔가 잠재적이라니까 그쵸?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짜. 민성 MC 주변의 여사친들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당장 없더라도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다.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자. 싹을 잘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연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막 연기를 하는 그런 동료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우정을 나눌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렇게 뭐 조언도 좀 듣고 막.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뭐 메시지나 이런 거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사심이 없는데. 그럴 때는 네. 다수로. 1대1은 절대 안 돼. 그럼 2대1은 괜찮은가요? 2대1은 괜찮죠. 근데 2대1로 만나도 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자친구가 있다면은 이제 넷상 사이버상으로 하고. 사이버로. 전화, 카톡 얼마나 많아요. 그렇구나. 없으면 그냥 만나서 얘기 충분히 해도 되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제가? 네. 뭐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왜냐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맞아요. 실제로 막 그 연애 상담 프로그램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막 사실 그 여사친 남사친 문제잖아요. 반도 아니죠. 거의 전부 거의 다? 다예요. 그렇구나. 네,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예 확실하게 정해놔야 돼요. 그렇구나. 네. 제가 그 인스타 스토리에 이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마치 제가 그런 경계를 넘나드는 남사친이 있는 줄 알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쪽지가 오시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명을 하네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다 생각을 하니까 음. 그런 경험들이 다들 하나쯤은 갖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은 이제 옆에서 봤다거나 음. 뭐 기사 찾아봐도 대부분 뭐 친구에서 뭐 결혼까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성 간의 친구 관계를 너무 제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사실. 맞아요. 깊이 알기가 네.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여러 명에서 만났을 때랑 1대1로 만났을 때가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관계성을 맺을 때 다수에서 맺은 그런 막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1대1 관계를 되게 잘 맺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다양한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잘 맺어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제한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남녀 사이의 우정이 존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선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밤늦게 막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로맨틱한 환경을 피하는 거지.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같이 술을 먹다 보면은 이제 밤 늦었으니까 보통은 이제 여성을 안 봐도 남자니까 데려다 줄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그런가요? 남자는 아무런 사심이 없어도 다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택시 타고 가라. 그렇게 해야죠. 왜 데려다 줍니까? 마음이 없는데. 택시도 잡아주고. 택시는 잡아줄 수 있지. 근데 아. 그러니까 그 선이 있다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얘가 날 과하게 챙겨주는데 이러면 약간 거기서 이제 마음이 가면서 두 가지지. 하나는 내가 모르는 척하고 걔의 그 과잉 친절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제 우정은 흐려지는 거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남녀 안 따지고 그냥 잘해주려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남자한테도 잘해주는 걸 똑같이 여자한테도 했다면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잘해주셨습니까? 그 예를 한번 제시해주세요. 예를 들어 뭐 남자인 친구한테도 네. 뭐 제가 문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 문을 열어준다고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가끔. 네. 남자분들도 오해할 수 있죠. 얘가 날 좋아하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요. 조심하셔야죠.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를 네.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애매하긴 한데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쵸? 제가 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남사친이 너무 잘생겼어. 아니면 남사친이 알고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처음에는 친구였는데 이거 봐라 이러면서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괜찮고 처음에는 친구로 지냈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다. 그러면 또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이게 친구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나랑 이제 뜻이 맞으니까 그렇다 보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선도 굉장히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정이 또 없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한 게 저도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애매해요. 저도 뭐 없진 않지만 이게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구나. 그럴 수 있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랑은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진짜 친구. 그래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둘이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거는 조금 저는 항상 반대 입장에 생각해 보거든요. 네, 만약에 여자친구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둘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방어하는 그런 기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기제예요? 그러니까 남사친하고 있을 때는 더 제가 좀 세고 강하고 그러니까 여성적인 모습,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이성적인 모습을 어필하지 않는. 나한테 뭔가라도 호감 생기지 않을 만큼. 그냥 그게 그냥 저만의 어떤 거리감을 유지하는 방식. 굉장히 털털한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 친구들이랑 만나면 더 남자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소통하고 여자친구들 만나면 오히려 더 섬세하고 이렇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왜요? 이 사람 털털하네? 생긴 거랑 다르네? 원래 자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우정에서 이성으로 넘어가는 그 계기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여자로 보였다. 맞아요. 이게 진짜 많잖아요. 계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정말 안 꾸미고 그지같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사람마다 포인트가 달라요. 거기에다가 원래 되게 꾸미던 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추리닝에 아 못생겼는데? 그 사람 못생겨졌는데? 입장에서 모르죠. 훨씬 낫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구나. 그런 포인트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쯤에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그렇죠? 아마 저랑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정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저희 그 방송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뭘 드리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그죠? 그쵸. 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그 소신을 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채택해서 납득 갈 만한 그쵸. 그런 거 있으면은 네. 채택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하면 저희 의견대로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아니면은 네. 이거 만약에 채택이 되면은 네. 그 사람의 입장이 만약에 우정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 제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자면 그렇게 가시겠다? 그러니까 내 말이 거의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어터님은 이제 다음 방송 때 네. 뭐 벌칙을 뿅망치 맞나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벌칙 아. 선택권을 하나 드릴게요. 뭐 내가 지금 마치 벌칙 받는 것처럼 정해진 것처럼 막 몰고 가는데 이분 무서운 분이네요. 첫 방송부터 저를 이렇게 벌칙의 늪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민성 MC 여러분 많이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벌칙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벌칙은 있는 걸로. 그럴까요? 네. 어떤 벌칙이 좋을지 그 벌칙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댓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같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심하지 않은 선에서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 나누는 걸로 할까요? 첫 방송이라 제가 말도 잘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저는 말을 잘 하도록 하고요. 약속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다음 방송 네. 때도 이제 저희는 네. 아티스트나 이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이런 게 있잖아요. 나만 듣고 싶은 플레이리스트. 그렇죠. 나만 알고 싶은 뮤지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배우. 그쵸. 드라마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나만 알고 싶은 어떤 예술적인 영역에 아티스트들을 네. 소개를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처럼 좀 간편하게 말을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 첫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방송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널리한 인디 2 보이는 팟캐스트 라디오 MC 민성 어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에 만나요.